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힘을 빼는데 거의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이제 운명이 풍전등화에 올렸습니다. 역시 엄청난 수순이죠. 전략이고. 오늘은 경기대 이제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이러한 미북 관계 변화에 따라서 문재인과 김정은의 섞어찌개 운명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어떻게 요리돼 가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국 갔다 오신다고. 에휴, 그냥 저는 거기 갔다 오면 얼굴이 좋아져요. 편해져 좀. 왜냐면 여기 하도 먼지 구덩이 같고 복잡한 상황인데 거기는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단순하잖아. 딱 해야 될 일이. 예. 여기서는 번잡하고. 그래서 자, 이제 트럼프가 오늘 뭐라고 말했죠? 어저께? 동창리 다시 공사가 들어가고 이게 재개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보도가 있으니까 이제 기자들이 물었죠, 트럼프한테. 네네.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이르다. 사실 좀 더 확인해봐야 되지만 만약에 발사나 이런 것으로 준비를 한다면 나는 아주 실망할 것이다. 여전히 내 김정은이 괜찮게 좋게 보는데. 그거는 굉장히 나를 실망시킬 것이다. 나는 실망할 것이다. Deeply disappointed.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에요. 내가 임마 지구 반바퀴까지 날아서 너 같은 찐따 같은 애 지금 2번이나 만나줬는데 지금 시그널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해를 못하냐면 1991년인가 제2차 걸프전 때요. 예, 예. 그때 이라크 외무장관은 타리크 아지즈였고요. 예. 미국이 그때 아마 제임스 베이커였을 거예요. 베이크 맞을 겁니다. 예. 네, 그걸 이제 제네바에서 만나서 예, 예. 한 대여섯 시간에 걸쳐서 여러 번도 안 만났어요. 마지막에 딱 한 번 만나서 야, 너희 지금 쿠웨이트 침공한 거 발 빼. 네. 이제 발 안 빼니까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제1차 이라크 전쟁, 그렇죠. 제1차 걸프전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구도가 잡히면은 굉장히 그 위험한 게임이 되는 건데. 예, 예. 과연 이런 올링이죠, 올링. 예, 예. 올링 레이싱을 김정은 선수랑 문재인 선수가 할 깡다구가 있는지. 예, 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재밌어. 우리가 계속 국내 여러 가지 이제 그 언론들이나 혹은 지식계나 예. 너무 낙관적으로 본다, 혹은 텃밭다, 이런 식으로 보는 저더러. 우리 같은 관점으로. 우리 같은 관점으로. 근데 사실은 밖에서 또 이런 이야기 했어요. 네. 우리 백모 조병설전이 맞았다, 옳았다. 근데 당연하게 거의 한 6개월 전부터 초이스는 두 가지일 거다. 왜냐하면은 예. 고사 아니면은 접수일 거다. 네네.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중에서 목조르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이번 2차 회담에 트럼프가 그걸 모르고 갔을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고. 저는 2차 회담이 만약에 열린다면은 거의 판 깨는 수순 될 거다라고. 판 깨는 수순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지.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미. 그리고 판을 안 깨고 김정은이가 혹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둘 다 운명 공동체니까 이어갈 수 있는 거는 아마 최소한 핵시설이나 리스트는 솔직하게 투명하게 내놓으면은 이거는 상당히 진전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깨질 거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그럴 수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목록. 예. 그 다음에 전면 무제한 사찰. 예. 그 다음에 긴급한 반출의 시작. 이게 이제 그 정도 패키지를 김정은이가 이번에 못 내놓으면 여러 가지 사인을 줬죠. 그리고 못 내놓으면은 이거는 힘든 게임이다. 실무회담을 비건하고 최선희하고 몇 번 하면서 사실은 실무회담에서 비건이 하나도 말하자면 아젠다 세팅 12개의 아젠다를 세팅을 했다. 아젠다만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담이
날짜가 잡혀졌고 그리고 도착하는 순간까지도 아무것도 12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되고 탑다운으로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미국이 그거보단 좀 더 심각했어요. 좀 더 진지했어요. 그러니까 그 폼페오가 예. 하노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김영철을 만나려고 기다렸는데 그렇죠. 김영철이가 이게 간이 부어갖고 빠꾸를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간이 부은 건지 김영철이가 간이 부은 건지 그리고 문재인 쪽도 간이 부어갖고 계속해서 돌린 얘기가 이제 하노이에서 뭐 빅딜인지 스몰딜인지 문재인 표딜인지 김정은 표딜인지 만들어지고 이제 우리 저 남북 경협 그냥 밀어붙일 수 있다 급물살 탄다 이러고서 그냥 자가 발전을 했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언젠가 또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회담이 된다면은 깨질 가능성이 높고 깨진다라고 하는 개념은 평양과 우리 정부에 대해서 사실 최후 통첩을 한 걸 거다. 거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순이. 이 비핵화 회담, 미국 돼요. 회담의 어떤 방향을 완전히 세팅하는 예. 거다. 그리고 아마 미국 국내적인 뭐 트럼프가 뭐 탄핵 위기가 있다 그러는 나는 그렇게 안 봤어요. 그건 여기서 저기 하는 그리고 얘기예요. 또 뭐 볼턴이 가서 방해를 했다 그런 거 아니고 이미 플롯 그 콘트를 다 짜고 가서 했고 말하자면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듯이 트럼프가 말하자면 여러 가지 피에로 짓을 하면서 미국의 국내 그 의견을 모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돋보기로 촛불을 보듯이.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인권 갖고 나오면은 아까 말씀 인권 갖고 나오면 체제 변경 시키겠다는 뜻이거든. 그렇죠. 근데 아까 국내 여론 모았다는 게 그거잖아. 그거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트럼프가 막 달리니까 인권을 갖고 막 나온 거 아니에요. 인권하고. 그러니까 이제 체제 변경까지 둘이 화학 반응이 이렇게 해서 체제 변경까지 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 제가 우리 그 조병설전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지정학적 게임이란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단 이후로 최근까지 항상 북한의 뒷배는 소련이거나 중국이거나 그렇죠. 양쪽 다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이 뒷배가 이제 없어져 간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이제 얘들의 이 친구들 그러니까 문재인 쪽하고 김정은 쪽하고의 망상이 뭐냐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이 실제적 핵보유국으로 남으면서 그러니까 적당히 딜해서 그 다음에 김정은 김일성 영생교 체제가 유지되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이 호구 잡혀서 미국 일본이 호구 잡혀서 북에 돈 밀어넣고 그 다음에 이 문재인이 그 대통령으로 있는 대한민국은 북의 피학성 음란증 환자에 해당하는 자발적 빨대가 돼서 자발적 숙주가 돼가지고 거기에 호구 잡혀서 왕창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겉으로는 미국과 같이 갑니다. 세계와 같이 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친중 반미적 성향을 가진 남북의 준 혹은 진짜 연방을 간다. 뭐 이게 이제 이 거창한 이 사람들의 로망이잖아요. 평양도 그 로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당연히 문재인은 뭐 여러 문재인 정부는 여러 경로에서 그 로망이 느껴지는데 이게 일종의 망상이잖아요. 망상이고 사실 뭐 우리가 이제 학술적으로는 그룹띵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룹띵크보다도 훨씬 더 그 내용이 안 좋은. 그건 너무 점잖게 표현한 거지. 그냥 그러니까 서로 간에 머리 붙잡고서 서로 뽕 놔주는 거예요. 나는 네 머리에 뽕 놔주고 얘는 내 뽕 놔주고. 이게 이제 되돌릴 수가 없는 게 미국의 대통령이 정치적인 결단을 했어요. 핵을 해결하겠다. 해결하겠다. 근데 사실은 미국은 그 핵을 해결할 때 중요한 그 동시에 핵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한 수단이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중국을 경제적인 수단, 무역이라는 수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국가 안보의 중요한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군사적인 수단, 경제적인 수단 하면은 안보는 군사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좀 컨바인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부분 이제 조금 이따가 좀 더 정문을 해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 서로 말하는 망상을 서로 공유를 하고 예. 또 서로 조금 이제 강화시키는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자가 발전하는 게 서로 간에 그다음에 이제 남북 간에 또 자기들끼리 북한이든 우리든 뭐 어쨌든 간에 현대 국가인데 국민들한테 제가 이 점에서 반대. 북한은 현대 국가 아니요. 아니 현대 국가가 아니라 현대 문명을 이용을 해서 국민들한테 선전을 하고 세뇌를 하고 그런 수단을 쓰죠. 수단을 쓰는 소위 말하자면은 availability cascade 그 세뇌를 홍수처럼 퍼부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말하잖아. 뭐냐면 히틀러를 만들어낸 거는 라디오고, 그렇죠. 케네디를 만들어낸 건 TV예요. TV죠.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볼셰비크는 빠지는 거야. 그렇죠. 볼셰비크를 만들어낸 건 지하신문 플러스 그 니콜라스 황제라는 개 또라이 멍청이. 우리 드루킹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 드루킹에서 뿐만 아니고 뭐 이제 그 지상파 다 장악하고 자기들의 망상을 막 국민들한테 퍼먹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길 봐도 이 소리, 저길 봐도 저 소리. 제가 진짜 눈물이 나는 게 제 CPEC 그거 그거 해서 올렸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오늘 이 시점이 지금 어저께 새벽 5시에 올렸고 지금이 12시니까 낮 12시니까 이게 몇 시간 지난 거냐면 30시간 지난 거예요. 거의 31시간 지났는데 거의 6만 조회를 갔다고. 몰라. 사람들은 재밌다고 느끼는지 모르는데 나는 지루한 그 디스커션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에 굶주려 있는 거냐고 이게. 내가 그 미국 애들한테 그 얘기했었어. 이제 올리면서 쓴 편지에 뭐라 그랬냐면 고든하고 맥스웰하고 타라한테 쓴 편지가 대한민국의 문제는 지식층과 이 상류층과 기존 정치인의 문제다. 대한민국 정치 문화의 문제는. 그렇죠.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감성이 빠르고 정열적이며 그리고 이 진실에 굶주려 있다. 그렇죠. 내가 창피한 고백을 했다니까. 그 봐라 이 숫자 봐라. 내가 그 편지 쓸 때요. 그 편지 쓸 때 올린 지 7시간 됐는데 2만 조회 갈 때예요. 그렇죠. 그것도 새벽 5시에 올렸는데 낮 12시에. 그래서 이 숫자 봐라. 이게 뭘 의미하는지. 내가 그렇게 썼다니까. 참 쪽팔린 거예요. 저도 관측을 하고 잘 읽고 시청을 잘 했는데 미국에 그래도 상당히 그 전략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완전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자리가 또 CPEC이라는 그 행사가 정말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제일 처음에 딕테이터십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딕테이터십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체제 전환이라고 하는. 아니 체제 전복. 서브버전이라고 하는. 서브버전이라는 건 문재인 정부가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 자들 중에서도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아주 1급들만 알아요. 그럼 그 정도로 이게 전략적으로 봐서 세계 정치, 미국 세계 정치 혹은 문명의 구도에서 이게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구나라고 하는 긴장감이 나왔고, 그리고 정확히 이 남북한에 연관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최소한 미국의 핵심 그룹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 진단하고 그러니까 알고 있고 진단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한테 막 이런 자기들이 서로 머리 잡고서 뽕 놔주고 있는 걸 국민들한테 이제 뭐 지상파니 종편이니 뭐 조중동 장학이니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한테도 막 뽕을 놓잖아요. 그럼 원래 이게 우리가 다 개돼지가 돼야 돼. 다 세뇌가 돼야 돼 원래는. 그렇죠. 근데 요새 이제 이런 그 SNS나 유튜브 같은 거 있는 데다가 한국인들이 100% 외부 세계와 연결된 삶을 살고 있거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차단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각성한다고 국민들이. 그러면 자 이런 상태니까 이거를 지금 지들이 망상하듯이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냐고요. 김정은 문재인이가 망상하듯이 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냐고. 특히 세계 질서상에서 보면. 그러니까
집권 이후에 뭐 탈원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기들이 논리적으로 망상 속에서 만들어낸 사실을 국가 권력을 가지고 지금 막 가고 있는데 나오자마자 실현도 못하고 이미 그 저희가 발각이 되는 방식으로 쭉 왔고 예. 그 중에서 가장 큰 망상 중에 하나가 소위 평화죠.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이제 뭐 그 김정은 체제 유지시켜주고 영생교 유지시키고 핵보유국 사실상 만들어주고 그 평화는 지금 우리가 억지하고 있는 평화가 아니고 김정은을 보호하려고 하는 평화였어요. 김정은표 평화지. 그렇죠. 김정은을 위한. 김정은을 위한 김정은에 의한. 김정은의 평화지. 문재인이 희망하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그래요. By the Kim family, for the Kim family, of the Kim family. 맞아요. 뭐 정확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까지 미국의 여론주도청, 뭐 공화당 아니야 민주당까지도 한국의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성격과 행동과 그 다음에 그 정책의 방향까지도 혼이 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질문이 그런 김정은식 혹은 문재인식 평화가 의미하는 바가 세계 질서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고 그게 과연 그러니까 결국 북이 사실상 핵보유국 남으면서 김정은 영생교 유지되고 한국은 저기 뭐 북의 먹이가 되는 거고 한반도 전체는 진중 반미가 되는 거고 서해는 뭐 중국의 내해화돼서 제1도련이 거의 뭐 절반이 완성돼 버리는 거 뭐 이런 건데 한반도 먹고 생각구 먹고 생각구 찍고 남사군도 찍으면 제1도련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 이게 일종의 한반도를 상실한 세계 질서잖아. 그럼 이게 과연 미국 입장에서 뭐를 의미하는지 한번 짧게 좀. 첫 번째 평양의 핵이 저렇게 기만 지연으로 해가지고 핵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면 그건 아포칼립스입니다.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완전히 세계의 종말. 세계의 종말. 그러니까 문명의 종말. 문명의 종말, 뭐 세계의 종말. 왜냐하면은 핵 도미노라고 하는 게 혹은 핵 정글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은 그거는 기필코 아마 핵 전쟁까지가 언제 될지 모르는 언제 거지.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는 묵시록적인 그런 세계에 들어가고 미국의 입장 혹은 현대사의 그 평양과 혹은 문정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건 unbearable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상태. 거. 그리고 unthinkable, unbearable, unimaginable. unimaginable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근데 그게 평화라고 생각하니까 망상이죠. 망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망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도 권한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할게요.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70몇 년 전에 1945년이니까 74년 전에 휴전선 아니 그러니까 38선으로 분단된 이후로 북의 지정학적 뒷배가 없었던 시대가 없었는데 이제 북의 지정학적 뒷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무력화됐으니까 뭐 거의, 개입 의지가 지금 거의 훤히 보이죠. 증발한 상태. 중국이 이제 폭망 상태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북한의 지정학적 뒷배가 없어졌다. 저 괴기스러운 체제. 그 체제 자체는 self-sustainable.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유지될 수가 없는 체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없어졌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세계 문명적 관점에서 보면 현대 문명적 관점에서 보면 핵정글을 용인할 수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미국의 지정학적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군사적 이익에서 보면 한반도가 그 고든 창이 말했듯이 또 맥스웰이 말했듯이 미국의 서쪽 방어선의 서북쪽 주춧돌이에요. 주춧돌이죠. 맞습니다. 네, 주춧돌이라고. 자, 이런 상태에서 미국은 그러니까 한반도 상실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른바 우파니 이른바 보수니 하는 사람들이 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등 뭐 스몰 딜 빅딜이라는 등 이렇게 해서
이제 오히려 문재인의 대변인 역할을 해주면서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고 바보로 만드는 짓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요새 가슴이 무지하게 아픕니다. 저랑 다 알만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우리는 그냥 사람 중심으로만 생각하는데 사람이 행동하고 하는 그 백그라운드 그 뒤에는 국가가 있고 구조가 있고 그 국가 이익이 있고 또 세계사의 어떤 상호작용의 말하자면 그 구도가 있는데 그걸 자꾸 빼버리고 그냥 트럼프는 장사꾼이니까 무슨 짓든지 할 수 있는 또라이야. 그리고 저놈은 뭐 러시아 가서 뭐 러시아 그 푸틴이 제공한 여자들 혹은 그 전에 메드베프가 제공한 여자들이랑 뭐 그룹 섹스에서 이상한 거 얽혀 있어. 뭐 이런 거의 뭐 그 삼류 포르노 스토리 가지고서 막 스토리를 만들. 그건 뭐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